어제 부동산 중개 수수료 토론회 그 유튜브에 열린 거 보셨습니까? 보고 정말로 기가 막혔습니다. 그거는 토론회가 아니라 그냥 통보회였어요. 이렇게 정해놨으니까 니들이 뭐라고 씨부리든 우리는 들어줄 생각 없으니까 누구 공인중개사들 이렇게 토론회 참석했으니까 우리는 합법적으로 추진하는 거다. 우리가 뭐 이후에 어떤 결정을 하든 토달지 마라. 농담이 아니라 토론 시간 딱 정해놓고 발언 순서 딱 정해놓고 부당한 거에 항의하면 당신 나중에 발언할 시간에 차감하겠다 이러고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참석한 협회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인가 7명 그 모두가 수수료 인하에 찬성하는 입장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전문가라는 사람도 원래 그 조정안 초안이 나왔을 때는 그 전문가들 중에 수수료 낮추면 안 된다는 입장인 교수들도 계셨어요. 그 전문가라는 사람도 수수료 인하하는데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 딸랑 하나 데려왔어요. 이거는요, 애초에 협회 인사들 참석시키는 게 이 토론회의 목적이었다는 거를 그냥 대놓고 표시하는 거였습니다. 그거 2시간짜리거든요. 그거 제가 2배속으로 봤는데 지금 뭐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꼭 무슨 깡패 집단이 목에 칼 들이대놓고 협상하는 그런 토론회였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자만 무려 47만입니다. 보조원이 얼마나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대략 총 50만 원 넘는다는 소린데, 그런 대규모 집단의 권익을 빼앗으려고 하면서도 그 집단의 말도 제대로 들어보지 않고 의견을 묵살하고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졸속으로 형식적인 토론에 딸랑 하나 열어가지고 정하려고 한다는 게, 저는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협회 측 인사 이야기를 들어보면 토론회 단 이틀 3일 전에 그때 자료를 넘겨줬다고 합니다. 경찰, 뭐 검찰 이런 데서 피의자 조사할 때도, 범죄 혐의 있는 사람 조사할 때도 방어권 보장하느라고 2, 3주 정도는 고소장, 고발장 열람 시간을 주거든요. 이거는 50만이 넘는 중개업 종사자들과 그 부양 가족들의 사실상 목숨줄을 뒤흔들 수 있는 개정을 추진하면서 단 이틀을 줬습니다. 눈앞에서 공인중개사 집단을 완전히 농락한 거예요. 수수료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 영상 보신 분들은 국토부 관계자 한 말을 들으셨을 거예요. 이미 중개 플랫폼의 진출을 사실상 허용하겠다는 그런 뉘앙스를 비췄어요. 제가 지난번에 수수료 개정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번 정부는 반드시 전자계약서를 도입할 속셈이라고 했는데, 전자계약서에 대한 논란이 크니까 교묘하게 무슨 통합 포털 사이트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부동산 계약서, 계약 상황 이런 거를,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정부와 투명하게 공유하도록, 그런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을 듣고 역시나 했습니다. 국토부가 지금 공인중개사 집단에 가하고 있는 이런 행위는 네 팔 자를래 아니면 다리 자를래 둘 중에 하나는 골라야 된다. 거의 이런 식으로 협박식으로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이미 협의 다 해놓고 그냥 형식적으로 기득권의 의견도 들었다는 그 명분이나 만들려고 부른 거예요. 공짜로 줘도 불만을 표시하는 게 소비자입니다. 누구든 소비자 입장이 되는 순간 모든 게 다 비싸 보여요. 그런 당연한 국민의 심리를 부추겨가지고 정부 기관이 앞장서서 특정 직업군 종사자 전체를 그것도 비겁한 방식으로 테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최근에 수술방에 CCTV 설치하는 거 그거 아시죠? 의사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나섰지 않습니까? 그 이전부터 이런 비슷한 공격이 있었고 항상 의사들은 방어에 성공했어요. 그때 손해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핵심 가치에 제약을 가하거나 뭐 깎아내리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요구도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다. 협상에서 항상 그래왔어요. 그 대신에 그 사람들이 선택한 거는, 그래 너희들이 요구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도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대신에 우리는 충분히 우리끼리 이렇게 뭐 해결할 방안이 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좀 제재를 가해보겠다. 즉 우리들끼리 해결하겠다 이거였어요. 정 안되면 뭐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제시해라. 그러면 검토는 해보겠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변호사협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보셨지 않습니까? 요거 하나도 안 받아들여요. 언론이나 TV에 의사협회 대변인들하고 변호사협회 대변인들 몇 번을 출연해 가면서 왜 그런 요구를 받아들이면 안 되는지, 왜 받아들일 수가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소비자들은 어차피 우리 말을 들을 생각이 없어요. 우리가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전문 자격사들이 자기 밥그릇 줄어들게 생겼는데 소비자 눈치 보면서 타협을 합니까? 팔 자를래 다리 자를래 하는데 저는 팔 자를게요. 그 바보 같은 게 어디 있어요. 매번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대응하는 거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이렇게 진행될 거라는 거를 뻔히 알면서 이미 사전 정보로 알고 있었음에도
순순히 참석했다는 점이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습니다. 왜 그런 부당한 움직임에 대해서 토론회에서 따지고 있습니까? 토론회 열리기 전에 언론 앞에서 따지고 이런 불공정한 토론은 참석 안 하겠다고 보이콧을 했어야지. 보나마나 명분을 만들려는 수작이 뻔한데 그걸 고스란히 눈뜨고 당했다는 게 2017년에 부동산 산업진흥법하고 전자계약서 사용하는 거 그거 허용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무력하게 협상에 응한 거하고 하나도 변하는 게 없는지 몇십 년 된 조직에 국내 최대 조직인데 언론 인맥이 하나도 없는 건지 우리 입장을 이야기하는 언론 하나도 보기가 힘들어요. 이게 정상입니까? 수수료 조정안 만들겠다고 한 지가 지금 한두 달이 된 것도 아니고 제가 8개월 전에 유튜브에 올렸어요. 꼭 불이 나야지만 움직이는 이유가 뭡니까? 불나기 전에도 언론을 모은다든가 움직일 방법들이 있어요. 이 직업에 사활이 걸린 일인데 이런 거는 외부의 협상 전문가라도 고용해가지고 끼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맨날 보면 형식적인 대응만 하는 선에서 그치고 정부에서 5개 요구하면 그중에 3개는 방어에 성공했다 이러면서 성공적으로 협상했다고 홍보하는데 변호사협회, 의사협회 좀 보세요. 단 하나의 타협안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중개사는 뭡니까? 토론회 하는 거를 처음 봤는데 이건 정말 아니다 싶었어요.